만들고 후딱 나갑시다. 여기서 뭐 볼 거냐면, 자 이제 우리 물리 두 번째 부터 여기까지 하면 물리 끝날 거야. 큰 제목 뭐라고 돼 있어? 운동과 충돌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 거냐면 운동량, 충격량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예요. 요거 뭔지 이따가 의미 볼 거고,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이거부터 요 설명을 먼저 해줄게. 관성 들어봤어? 들어놓은 것 같아? 우리 앞에서 뭐 했었냐면 얘들아, R자림이 0이다. 이게 무슨 뜻이었지? 아무 힘도 안 작용한다는 뜻이야? 아니지. 힘이 여러 개가 작용해도 돼. 근데 얘네한테 작용하는 힘이 예를 들어 두 개야? 크기가 똑같은데 방향이 반대 방향이야? 아이고, 두 개를 합쳤더니 얘한테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인 거잖아. 그래서 R자임은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쳤을 때 0이 된 거지 아무것도 힘이 없어는 아니었어. 그럼 R자임이 0이라면 진짜 들어가는 힘이 없으니까 이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운동 상태에는 뭐가 들어가는 말인데? 운동 상태라고 하면 빠르기, 그리고 방향. 그러면 R자임이 0이니까 얘네들이 아무것도 안 변할 거야 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조건이 필요해. 언제냐면 R자임이 0일 때 그 물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할 건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 거냐면, 자, 가만히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고 싶어요. 이게 관성이야. 예를 들면, 자, 내가 차를 타려고 나갔는데 누가 우리 차 앞에 주차를 해놨어. 근데 이 차가 작은 승용차일 때, 좀 큰 SUV일 때, 더 큰 트럭일 때,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아, 저 차는 내가 밀어도 될 것 같은 차가 있고, 이 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차들이 있단 말이지. 그럼 어떤 차가 밀기 쉬워? 작은 차, 큰 차? 작은 차. 그럼 이 말은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그 나를 막고 있는 작은 차, 큰 차는요,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 얘는 앞으로도 계속 그대로 정지해 있고 싶어. 그게 그 차들의 관성이야. 지금 정지해 있는 애가 계속 정지해 있고 싶은 게 관성인데, 내가 힘을 빡 줘갖고 그들의 관성을 깨야 되는 거야. 이 말 알겠어요? 그럼 봐봐. 작은 차보다 큰 차가 밀기 힘들다는 얘기는 뭐지? 관성을 깨는 게 누가 더 어려워? 큰 차가. 그치? 그래서 관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은 질량이 작은 애보다 질량이 큰 애가 유지하려는 성질이 되게 커. 아무 힘도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힘이 들어와서 관성을 깰 때는 반대로? 그러니까 질량 큰 놈을 깨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관성은 두 가지로 볼 거야. 정지하고 있던 애가 계속 정지에 있으려고 하는 성질이 하나 있고, 만약에 처음부터 움직이고 있던 물체다. 원래 처음부터 움직이던 애는요, 자, R자임이 안 들어가면 지금 운동 상태, 속력이든 방향이든 아무것도 안 변해야 되지. 원래 움직이고 있던 애가 멈추는 게 관성이야? 움직이던 애가 멈추면 속력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변한 거잖아. 근데 안 변해야 된다며. 그래서 원래 움직이던 애는 계속 움직여야 돼. 그게 관성이야. 근데 아무것도 안 변하고 움직여야 되잖아. 속력도 방향도. 그래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부를 거야. 속력도 계속 똑같고, 직선 한 방향으로 쭉 가. 방향도 안 변하고. 가던 애는 계속 가고 싶어요. 멈춰있던 애는 계속 멈춰있고 싶어요.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현재 나이를 뺄게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 정지해 있든 운동을 하고 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관성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정지관성이라는 게 있고, 움직이던 애가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관성이라는 게 있어. 자, 근데 느낌으로 찍어보자. 여러분이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막 타고 내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손잡이를 딱 잡고 섰어.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출발을 확 했어. 자, 이쪽이 버스 앞쪽이야. 나 어디로 넘어져? 앞으로 넘어져, 뒤로 넘어져? 앞으로 뒤로 넘. 자, 그럼 이렇게 말할게. 자, 엄마 아빠 차를 타고 가다가 급정지를 끽 했어. 그럼 나 이렇게 쏠려, 이렇게 쏠려. 앞으로 뒤로. 앞이구나. 그럴 땐 앞으로 쏠리지. 자, 봐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섰어는 무슨 뜻이냐면, 자, 내가 차에 발바닥을 붙이고 차랑 같이 가던 중이야. 그럼 나는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을 갖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원래 운동하려는 그 성질을 갖고 가던 중이야. 근데 급정을 했다는 건 버스가 갑자기 내 발만 잡고 쓴 거지. 근데 내 몸은 뭐 하고 싶은데? 원래 가고 싶었다며. 그지?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내 발을 잡고 버스가 서버렸으니 앞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야. 이게 운동관성이야. 그럼 반대로 내가 지금 버스에 타서 가만히 서 있었어. 근데 버스가 갑자기 출발합니다. 그러면 난 가만히 있었으니까 계속 가만히 있으려는 정지관성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서 있어. 근데 버스가 내 발만 데리고 슉 가잖아. 몸통은 제자리에 있고 싶은데 발만 데리고 가니까 뒤로 넘어져요. 그럼 정지관성, 운동관성 나눌 수 있겠어? 가만히 있던 애가 넘어지면 정지관성이고 가던 애가 넘어지면 운동관성인 거야. 됐죠? 자, 친구가 저기서 막 뛰어와. 내가 조용히 이렇게 발을 걸었어. 넘어져 안 넘어져? 넘어져. 그 친구가 넘어졌어. 자, 이거 운동관성이야, 정지관성이야? 가던 애가 멈추고. 뛰어오던 애가 넘어졌으니까. 저항지. 뭐? 네. 운동관성이야. 왜냐면 막 뛰어와. 따다다다닥 뛰어오는데 가고 있는 애를 내가 발을 걸었다는 건 발만 잡은 거잖아. 몸통은 가고 싶었는데 발만 잡혔으니까 엎어지는 거야. 그지? 가던 애가 계속 가려는 운동관성인 거야. 자, 여러분 100m 달리기 하시면 100m 시작해가지고 달렸어. 그럼 정지선에서 빡 멈출 수 있어? 정지선에 도착해서 빡 멈추면 이렇게 엎어져요. 그래서 안 엎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 이거 지나고 나서 좀 더 뛰어서 천천히 멈춰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엎어지니까. 돼? 이런 거 운동관성이야? 그래서 요 파트가 문제에 나온다면, 자, 예전에는 그래도 정지관성, 운동관성을 나누지 않고 관성 이렇게 묶어서 내는 학교가 있고 관성이 아예 안 나오기도 했거든. 근데 니는 이제 어려워졌기 때문에 정지관성, 운동관성을 나누어서 낼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이제 학교 가시면 우리 문제집에 없는 관성이 얘가 여러 가지가 막 나올 거잖아. 대화 여기 진도 나갔니? 아직 안 나갔어? 학습지 찾아보시고 관성이 얘가 우리가 배우는 거 말고 몇 개 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놈들 정지운동 나눠서 외우시란 얘기예요. 됐지? 그럼 한 개만 더 보자. 대표로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컵 위에 동전 올려놓고 저거 움직이게 할 거야. 자, 여기에 마찰이 잡고 무게가 좀 나가네요. 봐봐, 내가 얘를 올렸어. 질량은 좀 나가는데 마찰이 좀 작아. 자, 여기 위에 내가 올려놓고 내가 얘를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그러면 책이랑 필통이 같이 가지. 자, 근데 내가 얘를 가만히 냅두고 책을 되게 빨리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말이 안 나오지? 하나, 둘, 셋. 아이씨, 더 세게. 하나, 둘, 셋. 좀 더 있으면 떨어졌겠다. 그럼 어떤 상황이야? 책을 뒤로 뺐는데 얘 왜 떨어져? 얘는 그 자리 가만히 있으려는 정지관성이 있었던 거야. 근데 내가 책을 잽싸게 뺐다는 거. 잽싸게 뺐다는 거. 가만히 있으려는 애 받침을 없애버린 거지. 그러면 저 위에 컵 위에 있는 종이 위에 동전은 얘가 이 안으로 쏙 빠질 수 있는 방법으로 종이를 어떻게 빼면 돼? 잽싸게.
그래서 내가 빼는 힘이 종전한테 전달될 틈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잽싸게 쑥 빼면 정지관성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돼요? 자, 비행기가 있어. 비행기가 날아가. 폭탄을 던질 거야. 적진에 폭탄을 투하할 거야. 자, 여기가 목표 지점이야. 그러면 오기 전에 폭탄을 놓을까요? 목표 지점 위에서 폭탄을 놓을까요? 이건 우리 앞에서 수평 던지기 배웠다. 오기 전에. 여기에 떨어지게 하고 싶지. 그럼 이 친구는 비행기와 함께 이 폭탄은 걷어낸 거잖아. 그럼 비행기에서 딱 놓는 순간, 자, 비행기 붙어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딱 났어. 혼자 공중에 떴어. 자, 이제 이 친구한테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속력 그대로 옆으로 갈 거야. 근데 중력 있으니까 아래로도 갈 거야. 그러니까 거리 계산해갖고 내 비행기 속력 계산해갖고 속력이 내가 지금 되게 빨라. 그러면 좀 멀리서 놓고 좀 덜 빨라. 그럼 좀 가까이서 놓는 거야.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거는 포탄의 정지관성이야, 운동관성이야? 운동. 가고 있었으니까 운동관성인 거야. 돼요? 운동하던 애가 계속 운동하려는 성질.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관성은 나중에 얘 나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 거를 좀 먼저 나갈게요. 자, 관성은 일단 그 정도 보시고 다음 거. 운동량, 충격량 단어 몇 개만 볼게. 자, 운동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에너지도 아니고요, 힘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약속해놓은 물리적인 값인데 이런 식이다. 자, 총알이 이렇게 날아와. 무서워 안 무서워? 이거 안 무서워? 총알이 나한테 이렇게 날아오면? 겁내 무섭지? 근데 총알이 이렇게 가고 있어. 무서워? 이거 안 무섭지? 그 다음에 총알이 아니라 공이 날아와. 총알보다 무서워? 왜 안 무서워 근데 공은? 맞아도 안 아플 것 같아. 그치, 죽을 것 같진 않지. 아플 수는 있겠지만 죽을 것 같진 않은데 총알 날라오면 죽을 것 같지.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어떤 질량을 갖는 물체가 날아가요. 그럼 질량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자, 총알은 사이즈는 조그맣지만 질량은 대다 커요. 고무공보다 무거워요, 총알 하나가. 그러면 자, 그냥 크게 그릴게. 질량 작은 애, 질량이 큰 애가 날아옵니다. 그럼 작은 공, 큰 공이라고 합시다. 그럼 누가 더 맞으면 아플 것 같으니까? 질량이 큰 애가 똑같은 속도로 날아온다면 이게 맞으면 더 아플 것 같으니까 얘가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야. 그럼 이번에는 똑같이 작은 애가 날아올 건데 2배 빠르게 날아와. 맞으면 누가 더 아플 것 같아? 느린 애가 빠른 애가? 빠른 애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미 이런 걸 너무 많이 알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런가? 질량을 갖는 애가 뭔가 속력을 가지고 날아가기 시작을 하면 어딘가에 도착을 했을 때 얘를 죽일 수도 있고 다치게 할 수도 있어. 즉 상대방한테 뭔가 피해를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질량을 갖는 물체가 운동을 할 때 이 친구가 갖는 어떤 물리적인 값, 이걸 운동량이라고 부를 거고요.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운동량은 P라고 쓰기로 했어요. 그럼 아까 본 것처럼 질량 작은 놈보다는 질량 큰 놈이 올 때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예상이 됐으니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 값도 크고, 그 다음에 똑같은 질량이라면 느린 놈보다 빠른 놈이 피해가 더 클 거라고 예상되니까 속력이 클 때 역시 얘가 클 거라고 이 둘의 곱을 운동량이라고 부릅시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여기까지 돼요? 그럼 우리 앞에서 요거 할 때 우리 앞에 1단원에 했던 기본량, 유도량 그 단위 다시 할 거야? 이런 거 물어볼 건데 질량은 기본량이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기본량이지. 질량 단위, 기본 단위 못 쓰기로 했어요. 킬로그램 쓰기로 했어요. 자, 속력은 여기서 정확하게 속도인데 속도는 기본량이야, 유도량이야? 유도량이야. 속도 어떻게 계산하는데?
내가 달려간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기로 했지. 거리는 기본량이지. 시간도 기본량이야. 자, 거리 단위 못 쓰기로 했어요. 미터. 시간 단위 초. 그렇지. 세크 쓰기로 했어. 그래서 얘는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운동량 단위가 뭐야? 물어보면 얘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하시면 그게 운동량 단위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운동량에 들어가는 요 친구는 우리 아까 그랬잖아. 총알이 이렇게 날아올 때, 이렇게 날아갈 때 무섭다가 안 무섭다가 이유는 뭐야? 피해가 나한테 올 거냐, 쟤한테 갈 거냐니까. 그치? 그럼 운동량은 이렇게 가냐, 이렇게 가냐에 따라서 분명 다른 값을 갖고 있는 거거든. 얘한테 피해 갈 거냐, 저한테 피해 갈 거냐. 그래서 운동량한테는 방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향이라는 개념이 있지. 일로 오냐, 절로 가냐니까. 자, 운동량한테 방향이 있어. 왜냐면 질량한테 방향 존재해? 왼쪽, 오른쪽 이거에 따라 질량 달라져? 아니지. 근데 속도는 그치? 이 방향이냐 이 방향이냐에 따라 속도 달라지는 거지? 얘가 방향에 따라 달라지니까 얘도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돼요? 그래서 운동량 방향은 속도 방향 따라 달라집니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첫 번째 보세요. 맨 위에 관성은 뭐라고 쓸 거예요? 어떤 성질? 관성이 뭐야? 그러면 호수력을 어떻게 써야 돼? 유지하는. 뭐를 유지할 거예요? 상태 무슨 상태야? 지금 나의 운동 상태. 그렇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빈칸 넣어보자. 정지한 물체는 계속 뭐 하고 싶고, 계속 정지. 그렇지. 계속 정지하고 싶고. 아까 거기 프린트에다가 빈칸 채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뭐 하고 싶고, 무슨 운동? 속력과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을 다른 말로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도 했어. 이런 말로 표현될 수도 있으니까 운동하던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하고 싶어하는 게 관성이다. 되죠? 자, 그럼 관성은요. 지금 내 상태를 잘 유지하려는 성질은 작은 차, 큰 차 누가 잘했다? 큰 차가. 즉 질량이 어떨수록 관성은 커지는 거다. 그렇지. 질량하고 비례할 거야.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질 겁니다. 그래서 왜 화물차 같은 것들이 앞에 이렇게 가잖아? 화물차 뒤에 바짝 쫓아가면 안 돼. 만약에 화물차 앞에 무슨 사고가 생겨서 화물차가 급정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화물차가 아무리 브레이크를 세게 밟아도 기본 질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원래 가던 운동가성이 있으니까 쉽게 못 멈춰. 오래 걸려. 자, 그리고 만약에 심지어 화물차 뒤에 이렇게 뭔가를 싣고 있다. 그럼 아저씨들이 브레이크를 세게 밟지도 못해. 이유가 뭐냐면 생각해봐 얘들아. 만약에 이 뒤에 막 커다란 전신주, 막 철근 이런 걸 싣고 갈 거야. 근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브레이크를 세게 밟잖아? 그럼 내 뒤에 실려있는 이 물건들이 어떻게? 계속 가려는 운동가성 있지? 근데 차가 끼 멈추면 어떻게 돼 얘네가? 운동가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쏠려. 운전석 뒤통수를 밀려오는 거야. 내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급정거를 못해요 화물차들은. 이해돼요? 그러니까 화물차 내가 뒤에 쫓아간다. 차를 타고. 안전거리 되게 많이 있어야 돼. 제가 급정거를 못할 수도 있어. 화물차 뒤에, 아니 내 뒤에 화물차가 있다. 마찬가지. 아, 이 사람이 거리를 이렇게 넓게 안 주고 자꾸만 쫓아오지? 그럼 딴 데로 가는 거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저 차가 급정거 못하면 난 가시는 거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도 커요. 그럼 아까 내가 여기다가 놓고 필통 이렇게 뺄 때 필통을 놓고 할 때랑 볼펜 하나 놓고
놓고 할 때랑 언제가 내가 똑같이 움직이더라도 이 친구가 제자리에 있으려는 관성,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려는 힘은 누가 더 셌을까? 가벼운 볼펜, 무거운 필통. 뭐 일단 무거운 필통. 얘가 너무 가벼우면 이거 못해. 얘네 화장실 가서 휴지를, 예를 들어 내가 폰을 들고 있어. 내가 휴지를 지금 당겨야 돼. 그럼 이렇게 있는 휴지 한 손으로 당길 때 어떻게 해? 한 손으로 당겨서 끊어봤어? 어떻게 해? 이렇게 천천히 풀면 돼? 쭉 쭉 풀면 끝까지 다 풀릴 거야. 내가 얘를 한 손으로 끊고 싶으면 일단 최대한 잽싸게, 세로로 말고 일단 옆으로 이 라인 이렇게 끊어지게. 그럼 이렇게 있으면 최대한 잽싸게 빡 하면 그래도 끊어질 수 있다? 관성이야? 근데 휴지가 많이 남아있을 때 유리해? 적게 남아있을 때 유리해? 얘가 지금 왜 끊어진 거니? 내가 빡 했는데 안 딸려왔다는 거. 제자리에 있으려는 관성인 거잖아. 적게 남았을 때 관성은 언제가 유리한 거야? 질량 큰 놈이 작은 놈이? 큰 놈이. 그럼 많이 남아있는 휴지가 유리한 거야. 제자리에 있으려고 해야 끊어지지. 나 따라서 이렇게 오면 끊어지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성?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다가 왜 다시 불러봤지? 아, 빈칸 채웠지. 그 다음에 됐으면 운동량에다가 요거. 운동량 뜻은 어떤 질량을 갖는 물체가 운동할 때, 질량을 갖는 물체가 운동할 때 그때의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운동량의 크기는 어떻게 해? 그러면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되겠어요? 크기에 적어주세요.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운동량도 커진다. 자, 그래서 운동량 P는 MV. 2배 익어야 돼. 그게 뭐였더라? P가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도 P는 MV가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자, 우리 아까 자유낙하 한 번만 더 복습하자. 나중속도 V는 GT. 이제 입에 붙어 있어야 돼. 낙하거리 S는 2분의 1 GT 제곱. 자, 이거 사진 찍어, 우리 몇 개 공식 외워야 될 거 사진 찍어갖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으시고, 배경까지 싫으면 그래도 사진 화면에다 넣어놨다가 버스에서 웹툰 보지 말고 얘 한번 열어봐. 자기 전에 얘 한번 열어보고자. 내 배경화면까지는 안 바랄 테니까. 물론 찍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릴 수 있을 거야. 그치? 그래도 한 번씩 열어보고 그냥 이렇게 눈에 익혀놔. 입에 붙여. 그냥 중얼중얼 외워놔. 돼요? 한글 아는 거 되게 다를 거야. 여기까지가 운동량.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방향은요. 크기 왜 안 썼어?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클수록 이라고 쓰시고. 자, 운동량한테는 방향이 누구 방향이랑 쌤쌤이라고? 그렇지. 속도 방향과 같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늘 쓸까? 한 장 하겠네 진짜. 됐어요? 어디 못 잤어? 큰일 났네. 자, 이제 여기 됐으면 이제 저리 가지고 계산 문제를 해볼게. 자, 2kg짜리 공이 10m/s로 막 굴러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보니까 1kg짜리 공이 가로막고 앉아있네. 속도가 없어. 얘는 지금 멈춰있는 거야. 그럼 좀 이따 와가지고 또 부딪히겠지? 자, 부딪히고 나서 멈춰있던 이 친구는 굴러가기 시작을 했고, 얘도 아직은 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아까보다 빨라졌을까요? 느려졌을까요? 그지? 나 가고 있는데 누군가 방해한 거잖아. 그럼 빡 부딪히고 나면 난 일단 느려질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됐냐면, 예를 들어 6m/s가 됐다고 합시다. 그치? 그럼 봐봐. 자, 이 A라는 친구의 운동량 처음에 얼마였을까요?
운동량 P는 20. MV, 그치? 그럼 이 친구의 처음 운동량은 질량 2, 속도 10 해서 20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운동량이 얼마가 됐을까요? 2 곱하기 6, 12가 되었어요. 얼만큼 줄어들었어요? 8. 그치? 지금은 그냥 보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이고 8만큼 줄어들었네. 이거 어디로 갈게? 제가 먹었어요. 그치? 얘가 먹은 거야. 내가 8,000원을 잃어버렸어. 근데 준성이가 그걸 주었어. 그럼 내가 잃어버린 거랑 제가 주워간 거랑 크기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이 8이라는 운동량을 요 놈이 먹을 건데 그럼 이 친구는 처음에 운동량이 얼마였어요? 멈춰 있었으니까 빵이었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운동량이 얼마나 되어 있어야 될까요? 여기서 여기 갈 때 8. 잃어버린 게 8이면 얘는 얻은 게 8이어야 된다는 얘기네? 됐지? 그러면 지금 운동량은 8이 되고 싶어. 1kg짜리가 V라는 속도로 움직일 거야. 그래서 지금 운동량이 0에서 8로 늘어났어요. 그럼 얘는 지금 속도가 얼마가 되어 있는 거냐면 8m/s로 늘어나 있는 거야. 그래서 운동량 개념이 나오시면 누군가 계속 충돌이 나올 거야. 그러면 누군가 운동량이 줄어들었다면 짝꿍, 부딪힌 짝꿍은 그만큼 운동량 늘어나는 거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만큼 얻어갈 거야. 요 관계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말할 거냐면 자, 그러면 A가 운동량이 8만큼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A 거 기준으로 볼까? 이거는 변화량인데 20이었던 애가 12가 되었어. 8만큼 줄어들었어. 운동량 변화량이 마이너스 8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8 어떻게 계산하면 나와요? 12에서 절 빼요. 그렇지. 여기서 여길 빼야. 나 저번에 20점인데 지금은 12점이 되었어요. 어우 8점이나 떨어졌어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는 거지.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럼 A 거 입장에서 보면 나중 게 10이었고 처음 게 20이었으니까 A 입장에선 이만큼이에요야. 그럼 B 입장에선 어때야 돼요? 나중 게 얼마예요? 8. 나중 게 8이고 처음 게 0. 0이에요. 아, B 입장에선 늘어났고요. A 입장에선 줄어들었어요. 뿔마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운동량에 뿔마가 붙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인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속도가 없어요. 얘가 그냥 가만히 멈춰 있어요. 그냥 여기서 운동량이 빵이에요지. 자, 그럼 운동량이 0보다 커요. 운동량이 0보다 작아요. 즉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뭐야? 0이면 0이지 마이너스는 뭐야? 이러시면 안 되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얘네들이 뿔마, 부호가 반대라는 건 운동량에 대한 방향이 있어 없어? 있어요. 방향이 있어. 원래 가도 그렇지. 그래서 여기 붙어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운동량 방향을 의미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A가 B한테, 자 A 입장에서 B한테 빡 부딪히면서 운동량을 이렇게 줬지. 그치?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주는 입장이고 얘는 입장에선 받는 입장이니까 나는 줬으니까 마이너스, 너는 받았으니까 플러스인 거야. 자, 이걸 방향을 가지고 충격량을 해야 되는데 오늘 충격량까지 못하겠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쓸게요. 요 예를 하나 쓰시고요. 그래, 쓰고 여기까지 적읍시다. 이거 엮어서 다음 시간에 마저 해줄게요. 뒷장도 비어있어. 뒷장에도 쓰셔도 돼요.